28페이지 면항정가 보겠습니다. 무등산 한 활기매희 동다이로 버더이셔 멀리 떼쳐와 제얼봉이 되었거늘 무등산의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무등산의 한 줄기의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멀리 떨치고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무변대하의 무슴 짐작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움쳐 무득무득 버렸는 듯. 무변대하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하느라 일곱 굽이가 한데 뭉쳐 무득무득 우뚝우뚝 버려져 있는 듯. 무변대하에 무슨 짐작하느라 일곱 굽이의 산이 일곱 굽이가 함께 뭉쳐 무득무득 버려져 있는 듯. 가운데 굽이는 굶기든 늙은 용이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얹혀시니.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서 머리를 얹었으니. 이게 너네가 그 묘사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 좀 머릿속으로 풍경을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무등산이 이렇게 있어. 근데 산이 우리나라가 하나가 똑 있고 많은 게 아니잖아. 그 산수화 같은 거 보면 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등산의 줄기가 큰 무등산의 줄기가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 약간 평지가 있고 이쪽에 멀리 떼추과 제얼봉이라는 봉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얘도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7개의 봉우리가 이런 식으로 같이 있어요. 7개의 봉우리가 7굽이가 함께 뭉쳐서 무득무득 우뚝우뚝 버려져 있는 듯. 그 중에서 가운데 굽이는 얘가 나는 이렇게 썼는데 약간 기울어졌나 봐.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 해서 머리를 얹어 놓았으니까 머리를 얹어 놓은 것은 약간 이게 기울어진 모양인 것 같아요. 이게 제월봉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뭘죠? 이제 정자를 짓습니다. 면항정. 지금 서사 1에서 표현상의 특징은 뭐 찾을 수 있을까? 무득무득 음성상징어 사용되고 있고요.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 해서 머리를 얹었다라고 했어요. 실제 용이 머리를 얹어 놓은 거야? 봉우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은유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사 2 갑니다. 너러 바위 위에 송죽을 헤어고 정자를 얹혀시니. 넓은 바위 위에 여기 보면 이 산봉우리가 이렇게 넓은 바위가 하나 있었나 봐요. 이렇게 있는데 넓은 바위 위에 소나무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얹었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날에 버렸는 듯. 구름 탄 청학이 구름을 탄 푸른 학이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펼치는 듯. 우리나라 기와가 되게 곡선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정자를 지어놨는데 기와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와도 약간 푸른빛이 도나 봐. 너무 높아고 여기 막 구름 같은 거 껴 있고 그래서 구름을 탄 푸른 학이 두 날개를 펼쳐놓은 듯 보이는구나 해서 면항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학은 뭐야? 면항정이죠. 은유법 사용되고 있고요. 두 날개를 펼치는 듯 지규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 본 내용이에요. 옥천산, 용천산 나린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오롤이 퍼진 듯이.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오롤이 퍼진 듯이, 오롤이 끝없이 펼쳐진 듯이. 서술어가 생략됐어요. 펼쳐진 듯이 보이는구나. 그 물을 바라보니까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기 많아. 넓거든 기노라 길지 말거나 푸르거든 희지 말거나. 이거는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넓기도 하고 폭이 넓기도 하고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기도 해요. 그리고 푸르거든 희지나 말거나 어떻게 된 게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느냐.
물이 좀 깊어가지고 푸른색도 물이 보이는데 물살이 좀 빨라. 그래서 물살이 빠른 곳에서는 뭐 일어나요? 포말 같은 거 일어나서 흰색도 보이는 거야. 넓거든 길지 말거나 푸르거든 희지 말거나 대구법 사용되고 있네요.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쌍용이 뒤트는 듯 긴 깁을 채폈는 듯 쌍용이 뒤트는 듯 긴 깁은 비단이에요. 긴 비단을 채폈는 듯 펼쳐놓은 듯 면왕정에서 이제 사람이 여기 서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길이 이렇게 구불구불해요. 구불구불해서 쌍용이 막 이렇게 구불구불 움직이는 것도 같고 그리고 파란색과 흰색도 막 보이고요. 폭도 넓고 길기도 하고 어디로로 가노라 무슨 일 배아빠 닿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어디로 가느라 어디로 가느라 저 물결은 어디로 가느라 무슨 일이 바빠서 무슨 일이 바빠 닿는 듯 닿다 내닿다라는 말 쓰죠.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지규법 엄청 쓰였네. 그래서 화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면왕정 앞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조친 사정은 눈같이 펴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스것을 어르노라. 안지락 나리락 모르락 흐트락 노화를 사이에 두고 우러곰 존니는요. 물 조친 여기 물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뭐 생겨? 모래사장 같은 거 생기잖아요. 모래사장에서 물을 따르는 물을 쫓은 사정 모래사장은 물을 쫓은 모래사장은 눈같이 펴졌거든. 눈같이 펼쳐져 있거든. 모래 무슨 색? 흰색.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나 봐요. 눈같이 지규법 사용되고 있고요. 흰색의 색채 이미지 확인 가능합니다. 눈같이 펴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요 위에 뭐가 있어 이제. 시선을 약간만 위로 하니까 기러기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대요.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무엇을 통하노라. 무엇을 말하노라. 다 가능해요. 무엇을 말하노라. 앉았다. 나리락, 날았다. 모드락, 모였다. 흐트락, 흩어졌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니까 여러 마리가 뭐 앉았다. 날아갔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노화를 사이 두고 노화,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여기 갈대도 있나 봐.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쫓니느냐. 쫓느뇨. 안지랑 나리랑 모드락 흐트락 열거법 사용되고 있네요. 뭐 기러기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러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있어요. 의인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물가 옆에 모래사장과 기러기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음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뇌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넓은 길 밖에 긴 하늘 아래 넓은 길 밖에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꽂아놓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시선을 이동해서 이제 이쪽을 바라보는데 여기 막 산들이 이렇게 주변에 다 이렇게 있어. 산들이 있는데 이 산은 여기 면왕정을 딱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두르고 그리고 막 꽂혀 있는 것도 같고 저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긋는 듯 있는 듯 숨거니 배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여러 산봉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산봉우리는 높은 듯 높은 산봉우리도 있고요. 낮은 듯 낮은 산봉우리도 있습니다. 끊는 듯 끊어진 듯 다른 거랑 좀 똑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 같은 산봉우리도 있나 봐요. 끊는 듯 있는 듯 이어져 있는 듯. 숨거니 배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떤 산은 숨어 있는 것도 같고 보이는 산봉우리도 있고요. 가거니 막 움직이는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산봉우리도 있고요. 머물거니 딱 웅장하게 뿌리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산봉우리도 있습니다. 높은 듯 낮은 듯 끊는 듯 있는 듯 숨거니 보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전부 다 열거법이죠.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야 하늘도 젖지 아니여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짚고. 이렇게 다양한 산봉우리들의 모습이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이름난 양하여. 이름이 유명한 척하면서 이름난 양하며 하늘도 젖지 아니하여. 젖다.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우뚝이 서 있는 것이. 우뚝이 서 있는 것이 추월산이라는 산인데 얘가 여러 산봉우리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되고 가장 우뚝 솟아 있다는 얘기야. 제일 톡 튀어나온 산이 얘가 추월산이래요. 의인법 사용되고 있죠? 산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두렵다 이런 인간적인 감정은 의인법. 용구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버려져 있거든. 원근 창해의 머문 것도 화두할자. 멀고 가까운 그런 푸른 절벽에 머물러 있는 산봉우리들도 참 많기도 많구나. 아까 서사 1에서 몇 구비가 한데 뭉쳐있다 그랬어? 7구비가 한데 뭉쳐있다 그랬거든요. 그쵸? 여기 보면 추월산, 용구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 전부 다 몇 개야? 산 이름 7개가 나오죠. 그래서 7개의 산이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사 1인데 뭐에 따라 시상 전개되고 있습니까? 시가 뭐에 따라 흘러가고 있어요? 공간 이동 아닙니다. 공간이 이동하려면 화자가 움직여야 돼요. 그게 공간 이동이에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화자가 우선 물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갈매기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는데 뭐가 더 가깝고 멀고 판단이 안 돼요. 가깝고 멀고 판단이 되려면 좀 더 나한테 가까이 있고 저 멀찍이 있고 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그거 아니야. 뭐에 따른 시상전개예요?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입니다. 화자는 여기에 있다가 내가 그려놨잖아. 그래서 화자가 여기서 뭐 보고 있는 거예요. 물도 바라봤다가 그 옆에 모래사장 보고 갈매기도 보고 산봉우리들의 모습도 보고 하면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고 가까운 벼랑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 본사 2 갑니다. 본사 2부터는 해석 완벽하게 해주세요. 흰 구름 뿌연 연하 푸른 이난 살람이라. 흰 구름과 뿌연 안개와 노을. 흰 구름 뿌연 안개 노을. 푸른 이는 푸른 것은 살람 산아지랑이라. 흰 구름과 뿌연 안개 노을 푸른 것은 산아지랑이라. 천암만학을 제 집을 삼아두고 천암만학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인데요. 이런 거는 그냥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대로 천암만학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천암만학을 제 집을 삼아두고 남영성 들명성 일해도 구는 지고 나왔다 들어갔다 일해 어지럽게도 구는 지고. 남영성 들명성은 너네 청산별구에서 이리공 저리공 기억해요? 그냥 약간 은을 맞추려고 만들어낸 말이에요. 나왔다 들어갔다 어지럽게도 구는 지고.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에 떠나거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장공의 허공 중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광야로 건너거고. 푸르락 뿔그락 여트락 짙으락 사양과 섞어지어 새우조차 뿌리 난다.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짙으락 옅어졌다가 짙어졌다가 사양 석양이죠. 석양과 섞어져서 새우 가는 비조차 뿌리는다. 새우는 뭐를 나타내요? 새우에서 알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새우. 상충곡에서 했는데 봄비라고 했습니다. 새우 가는 비는 봄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새우에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 다음 남여를 배아 타고 소랄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에 오는 황행 교태겨워 하는 거야. 남여는 남자 양반이 타는 뚜껑 없는 가마예요. 4명이 이렇게 딱 들어 올리는 그런 가마입니다.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남여라고 하세요. 뭔지만 알면 돼요. 남여를 배아 재촉해서 타고. 남여를 배아다 재촉해서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오며 가며 할 때. 나무를 재촉해서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할 때. 녹양에 우는 황행, 교태개화 하는구나. 녹양, 버드나무에서, 푸른 버드나무에서 우는 황행, 꾀꼬리. 녹양에서 우는 꾀꼬리, 교태개화 하는구나. 나못에 잦아지어 녹음이 얼린 적에, 나못에, 나무 사이. 나무 사이가 잦아지어, 우거지어. 나무 사이가 우거져. 녹음이 얼린 적에, 녹음. 짙은 녹색을 나타내는 거라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재입니다. 녹음,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재예요. 앞에서 봄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었어? 새우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녹음, 여름이에요. 녹음이 얼린, 울창할 때. 나무 사이가 우거져서 녹음이 울창할 때. 백척난간에 긴 졸음 내어편이. 백척난간, 긴 난간, 백척이나 되는 긴 난간에, 긴 난간에 긴 졸음 내어편이. 긴 졸음을 내어편이. 수면 양풍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수면,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이야. 강바람 불고 있어요.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화자 지금 어디 있어 근데? 면항정에 있죠? 면항정의 난간에 기대서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여름날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진설이 된설이에요. 된설이가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 비단이로다. 된설이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재입니다. 된설이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재. 된설이가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비단이로다. 황후는 또 어찌 만경에 펴겨디오. 황혼, 누런 구름은 또 어찌 만경, 넓은 들판에 펴져 있는가. 누런 구름이 들판에 펴져 있대요. 이거 진짜 누런 구름 얘기하는 걸까요? 뭐 얘기하는 걸까? 꽃?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꽃을 넓게 경작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벼죠, 벼. 가을이니까. 여기 황후는 별을 나타냅니다. 누렇게 익은 곡식을 나타내요. 된설이가 빠진 후에 산빛이 비단이로다. 누렇게 익은 벼는 또 어찌 넓은 들판에 펴져 있는가. 어적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분이 난다. 어적, 어부의 피리소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가을이니까 뭔가 풍요로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달이 떴는데 그 달이 떠오르니까 어디선가 어부의 피리소리까지 들려서 풍류 이런 느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겨울 오겠네요. 초목 다진 후에 강산이 매몰커늘 조물이 헌사하여 빙설로 꾸며내니. 초목, 풀과 나무가 다 진 후에, 초목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이거. 초목이 다진 후에 강산이 매몰커늘, 강산이 다 매몰되었어요. 뭐에 매몰되었을까? 눈에 매몰되었겠죠. 매몰되었거늘. 조물이 헌사하여, 조물주가 헌사하다. 헌사하다 뭐야? 야단스러워서, 조물주가 야단스러워서 빙설로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경국요대와, 경국요대는 구슬로 만든 누각과 대예요. 궁궐과 대. 해석 안 해도 돼요. 뭔지만 알면 돼. 구슬로 만든 누각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반짝반짝 빛나겠지. 그리고 옥해은산이, 옥해은산. 옥으로 만든 바다와 은으로 만든 산이에요. 엄청 반짝반짝 예쁘겠지. 지금 눈이 내리고 전부 다 얼어있는 그런 모습을 옥해은산, 경국요대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표현법은 뭐가 있을까? 미화법이에요.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얼어있는 거잖아. 그걸 가지고 구슬 막 반짝거리는 거 같고 은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옥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요.
얘도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앞으로 경국요대 옥해은산이라고 그냥 읽어주세요. 경국요대와 옥해은산이 눈 아래에, 좀 높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눈 아래에 버려제라 펼쳐져 있구나. 초목 다진 후에 강산이 매몰되었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서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경국요대와 옥해은산이 눈 아래에 펼쳐져 있구나. 건곤도 가압열사 간대마다 경이로다. 건곤 하늘과 땅도 가압열사 풍요롭구나. 가압열다 풍요롭다 풍성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도 풍요롭구나. 간대마다 경이로다. 가는 곳마다 경이로다. 여기까지는 겨울이고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재 뭐 쓰였어? 빙설. 빙설을 통해서 겨울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면왕정의 풍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사 2 부분에서는 본사 2의 시상전개 방식은 뭐예요? 본사 2의 시상전개 방식은 뭡니까? 계절의 변화,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전개하고 있습니다. 본사 1에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전개하고 있죠. 본사 2에서는 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상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결사 부분이에요.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속세를 나타냅니다.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 내 몸이 여유가 없다.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여유가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바람도 혀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달도 맞이하려 하고, 달맞이도 해야 돼요. 달도 맞이하려 하고. 밤을안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낳고 10이란 뉘 닫으며 진꽃이란 뉘 쓸려노. 밤은 언제 줍고, 가을 돼서 밤이 뚝뚝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주워야 돼. 밤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낳고, 낚시도 해야 돼요. 고기는 언제 낳고. 12는 살인문이죠. 문은 누가 닫으며, 내가 닫아야지. 문도 닫아야 돼. 살인문은 누가 닫으며. 진꽃, 떨어진 꽃은 누가 쓸겠느냐. 누가 쓸어? 내가 쓸어야지. 할 일이 너무 많다 라는 얘기예요. 화자가 이 자연에서 하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나쁘거니 나조히라 스라할소냐. 아침이 나쁘거니, 아침이 나쁘지 않은데, 자연을 즐기느라고 아침이 나쁘지 않은데 나조해, 저녁이라고 싫을 소냐. 저녁이라고 싫겠느냐. 저녁도 너무 좋아. 난 너무 만족스러워 라는 거죠. 아침이 나쁘지 않은데 저녁이라고 싫겠느냐. 오늘리 부족하니 내일이라 유여하랴. 오늘도 부족한데, 오늘도 노느라고 시간이 부족한데,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라 유여하랴. 내일이라 여유 있겠느냐.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라 여유 있겠느냐. 이 묘에 앉아보고 저 묘에 걸어보니,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산 7개나 되잖아, 주변에. 엄청 바쁜가 봐요. 이 산에도 앉아보고 저 산에도 걸어보니. 벌로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벌로한, 번잡한 그 마음에, 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번잡해 마음속에. 하지만 버릴 일이 아주 없다. 버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버릴 일이 하나도 없구나. 버릴 일이 아주 없구나. 다 내가 만족하면서 하는 것들이니까.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야. 쉴 사이가 없는데, 왜? 노느라고. 쉴 틈도 없는데, 쉴 사이가 없는데 길이나 전하리야. 길이나 전할 수 있겠느냐. 이 면왕적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길을 전해주고 싶은데 전해줄 시간조차 없어. 왜? 나도 너무 바쁘거든. 노느라고. 쉴 사이가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야. 다만 한 청려장이 다 무디어 가노메라. 다만 한 청려장이, 청려장은 지팡이에요. 다만 한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노메라. 지팡이가 왜 그렇게 무디어 갈까?
맨날 지팡이 짚고 이산 갔다 소산 갔다 놀러 다니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게 자연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술이 익었거니 버지라 없을소냐. 술이 익었으니 버시라고 없겠느냐. 난 친구도 많아. 여기서 이제 풍류 즐기고 있어요. 술이 익었거니 버시라 없겠느냐. 불내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온갖 소리로 취응을 배하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붙어시랴. 부르며 뭐 피리 뭐 대금 이런 것도 부르고 타며 뭐 악기도 타고 검은 거 같은 거 탄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켜며 뭐 이것도 아쟁 이런 것도 켠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하며 흔들며 부르며 타며 켜며 흔들며 온가지 소리로 취응을 배하거니 온가지 소리로 취응 흥취를 배하다. 배하다는 앞에 한번 나왔어. 나멸을 배하타고 라고 나왔거든요. 나멸을 재촉하다. 여기서 흥취를 재촉하니 부르며 타며 켜며 흔들며 온가지 소리로 흥취를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근심이라고 있겠으며 시름이라고 붙어 있겠느냐. 다 떨어져 나갔어요. 난 근심도 시름도 하나도 없어.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겠느냐. 누락 앉으락 구부락 쩌치락 을프락 파람하락 노회로 놀거니 천지도 넓고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누웠다 앉았다 굽혔다 허리도 젖혔다 을프락 시도 읊었다 파람하락 휘파람도 불었다.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이런 것. 누락 앉으락 구부락 쩌치락 을프락 파람하락 노회 노회는 마음껏 마음대로 놀거니 천지도 넓고 넓고 1월 해와 달이거든요. 1월은 뭘까 그럼? 해와 달이 계속 반복돼. 그럼 뭐야? 달이 떴다. 그 다음 해가 떴다. 달이 떴다. 해가 떴다. 뭐야?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여기는 세월도 한가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천지도 넓고 넓고 공간도 넓고 넓고 시간도 너무 한가하구나. 세월도 한가하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희왕을 모를러니 이적이야 기로구야. 희왕 중국 전설상의 왕이에요. 중국 전설에서 태평성대를 만들었다는 복희씨, 헌원씨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희왕을 모르지만 이적이야, 지금이야, 그로구야. 그것이로구나. 내가 중국의 그 태평성대 시절을 잘 모르지만 왜? 너무 옛날이니까 못 살아봤잖아. 이적이야, 지금이야말로 그것이로구나. 지금이야말로 뭐다? 태평성대로구나. 희왕을 모르지만 지금이야 그것이로구나.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이야 기로구야. 신선이 어떻던지 나는 모르죠. 안 만나봤으니까. 신선이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이 몸, 이 나의 몸이 바로 그것, 신선이로구나. 신선이 실제로 어떤지 몰라도 아마 내가 신선 같을걸?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이야 그것이로구나. 강산풍을 거느리고 내 100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에 이태백이 살아오다. 호탕정회야 이에서 더할 소냐. 강산풍월 자연이겠죠. 대유법 사용됐네요. 어쨌든 강산풍월을 거느리고 자연을 거느리고 내 100년을 다 누리면 내 인생의 그 100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에 악양루는 이태백이 막 시 쓰고 했던 그런 누각이에요. 그 악양루 위에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한들 악양루 위에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한들 호탕정회야. 호탕한 그런 정취, 풍류, 호탕한 정취야. 이보다 더하겠느냐? 더하다, 더하지 않다. 더하지 않다. 이태백이 살아와도 내가 즐기는 그 풍류에 이태백은 따라올 수 없어 라는 대단한 만족감입니다. 중국 시인이에요. 이백이라고도 해요. 이백 혹은 이태백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을 시선이라고 불러요. 선, 신선. 시의 신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풍류를 즐기는 시들을 많이 썼거든요.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시인이고 우리나라 양반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평생을 풍류 즐기고 시 쓰고 여기저기 유람하러 다니고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나라 양반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시를 쓴다 그랬잖아. 대체로 전기에서는 자연 얘기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유교적 충의사상을 하거나. 근데 유교적 충의사상은 현실적인 성공을 나타내는 거라 속물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교적 충의사상 말고 뭘 얘기를 하냐면 나는
소박하게 욕심 없이 풍류를 즐기며 자연 속에서 살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롤모델로 삼았던 게 이백이에요. 그래서 고전 시가 중에서 전기 가사라든가 양반이 쓴 시조들을 보면은 이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니면 시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롤모델로 삼았으니까 얘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나의 비교 대상이야. 여기서도 똑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악양로 위에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한들 호탕한 정취야 이보다 더하겠느냐. 이 몸이 이런금도 역군은 이셨다. 이 몸이 이러함도, 이렇게 사는 것도, 이 몸이 이러함도 역, 모두 혹은 또라는 뜻이죠. 모두 군은 임금의 은혜이시다. 지금까지 혼자 신나게 놀다가 마지막에 임금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줍니다. 이 몸이 이러함도 모두 임금님의 은혜이시다. 해석 여기까지 하고요. 표현상의 특징 찾아보세요.